부산이 정말 거대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바로 최첨단 기술로 도시의 미래를 통째로 바꾸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인데요. 자, 과연 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점점 쇠퇴하는 도시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멋진 청사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돈만 많이 들어가는 비싼 실험으로 끝나버릴까요?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그 가능성을 한번 같이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죠. 과연 기술이라는 게 도시가 쇠퇴하는 이 거대한 흐름을 정말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되돌릴 수도 있을까요? 바로 이게 부산이 지금 답을 찾아야만 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우선 부산이 왜 이렇게까지 급진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료에서는 지금 부산의 상황을 노인과 바다라는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와,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한때는 그렇게 활기가 넘쳤던 항구 도시가 지금은 심각한 고령화 문제와 힘겹게 싸우고 있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말이죠. 와, 이 도표에 있는 숫자들 좀 보세요. 정말 신박합니다. 부산 인구의 20.4%가 65세 이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대도시 중에서는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젊은이들이 20대, 30대 청년들이 매년 10,000명씩이나 서울로 가버린대요. 도시의 에너지가 그냥 쑥쑥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부산이 내놓은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미래형 도시, 스마트 시티. 그럼 대체 스마트 시티가 뭘까요? 법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보면요. 그냥 뭐 기술 좀 도입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건설, 정보통신 기술 같은 것들을 잘 섞어서 도시의 경쟁력 자체를 끌어올리고 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부산 스마트시티 계획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델타 시티의 모습입니다. 이 조감도만 봐도 와,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거의 뭐 백지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도시 하나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새로운 도시가 우리에게 뭘 약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거의 유토피아 수준이에요. 일과 삶이 50대 50으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도시에서 나오는 모든 건 100% 재활용하고 일자리는 28,000개나 새로 만들고 심지어는 시민 한 사람당 1년에 24시간을 아껴준대요. 정말 꿈 같은 목표들이죠. 이 인용문이 스마트시티의 핵심 철학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시티는 그냥 번쩍번쩍하는 신기술 전시장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이 되어서 그 위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혁신이랑 서비스가 막 자라날 수 있게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진짜 목표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장밋빛 미래로 가는 길이 항상 평탄하기만 한 건 아니겠죠. 아주 사소해 보이는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불쑥 튀어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미래로 가는 길.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는 기술 하나가 현실에서는 얼마나 복잡한 문제들과 얽히게 되는지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한 블로그에 올라온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서울의 스마트 버스 쉼터를 보고 한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딱 잘라 말했어요. 이건 스마트가 아니다 라고요. 이 비판을 따라가다 보면 스마트 시티의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겉보기엔 그냥 좋아 보이는 스마트 쉼터, 그 뒤에 숨겨진 복잡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첫째, 전력 문제. 뭐 냉방, 난방, 충전기 이런 거 다 돌리려면 전기가 기존보다 무려 10배나 더 필요하대요. 그럼 당연히 공사도 커지고 돈도 많이 들겠죠? 둘째는 통신. 버스 도착 정보 따로, 광고판 따로, 시설 제어 따로. 네트워크가 다 제각각이니까 이게 관리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셋째, 관리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에어컨은 그 제조사 시스템으로만 제어가 되는 식이라 이걸 한꺼번에 스마트하게 통합 제어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무서운 보안 문제. 이렇게 네트워크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요. 해커들한테는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취약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냥 서울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바로 이런 스마트 쉼터가 지금 부산의 서면적이나 센텀시티역 같은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에 실제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과연 부산은 서울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 이런 문제들을 잘 피해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부산의 스마트시티가 에코델타시티 같은 거대한 신도시를 만드는 데만 집중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기존의 도시를 어떻게 더 스마트하게 바꿀 것인가, 이런 생활 밀착형 실험들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 중이에요. 여기서 라이브, 워크, 플레이, 우리말로 하면 주거, 일, 여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스마트시티라는 좀 막연하고 거대한 이야기를 우리 실제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아주 실용적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그림들이 바로 그 라이브와 워크가 어떻게 실제로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왼쪽 라이브 쪽을 보면 집안에 있는 여러 센서들이 어르신들의 건강이나 안전 상태를 계속 체크하는 스마트 홈 케어 기술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월크를 보면 AI가 사람들 발 모양을 분석해서 딱 맞는 신발을 만들어주는 거죠. 부산의 전통 산업인 신발 공장을 첨단 기술로 되살리려는 시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플레이, 바로 여가 분야입니다. 이런 스마트 키오스크를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부산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의료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관광객 개개인에게 딱 맞는 정보를 주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넘어서 부산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공식 자료에서는 성공을 위한 3가지 핵심 열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이겁니다. 물리적인 도시와 디지털 도시를 절대로 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5분 도시라는 게 있잖아요. 집에서 걸어서 15분 안에 일하고 쇼핑하고 노는 게 다 가능하게 도시를 만드는 건데, 이런 물리적인 도시를 설계할 때부터 그 안에서 돌아다닐 데이터는 어떻게 모으고 활용할 건지 이 디지털 계획도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열쇠는 장소에 대한 생각의 전환입니다. 옛날처럼 도시 바깥에 뚝 떨어진 연구단지를 만드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여서 걸어다니고 우연히 마주치고 교류할 수 있는 도심 속 혁신 지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스마트한 시대가 와도 결국 혁신은 사람 사이의 만남에서 나온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열쇠는 바로 진화된 접근법입니다. 단순히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같은 기술만 잔뜩 가져다 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데이터에 기반한 똑똑한 계획, 여기에 시민들의 실제 목소리를 더하고 이 모든 걸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줄 튼튼한 정책과 운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부산은 도시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그 거대한 청사진을 직접 그리고 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이건 전 세계 모든 도시가 참고할 만한 훌륭한 모델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길 위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과연 다른 도시들도 부산이 가는 이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 부산의 실험이 결국 우리 모두의 미래에 어떤 답을 보여주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지 않으세요?